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항상 모든 사건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나비 효과가 되어 엄청난 결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모든 사건의 원흉이 되는 인물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마블 세계에서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킨 만악의 근원은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코비아 협정이 체결되는 원인을 제공했던 완다입니다. 토니에 대한 복수심에 가득 찬 나머지 그에게 환각을 심어 울트론을 탄생시켰으며 소코비아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헐크에게 심어준 환각으로 인해 주변의 도시 하나가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결국 가해자가 된 피해자인 셈인데요. 울트론의 속셈을 알게 된 후부터는 어벤져스와 함께 그에게 대항했으며 결정적으로 어벤져스를 지키기 위해 피에트로가 사망하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 무비가 없는 히어로 치고는 상당히 큰 업적을 세웠는데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죄값과 그 여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어벤져스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공적을 세웠으며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소개할 인물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랙팬서 솔로 무비의 모든 원흉이 되었던 트차카입니다. 자신의 동생이었던 은조부가 비브라늄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살해했으며 은조부의 아들이었던 은자다카를 내버려둔 것이 결국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당시 비브라늄의 존재를 철저히 은폐했던 트차카와 차별받는 흑인들을 위해 비브라늄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한 은조부와의 마찰이 결국 트찰라와 킬몽고의 대립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트차카가 동생을 살해한 것은 율리시스와 손을 잡고 불법으로 비브라늄을 빼돌린 것과 잘못을 처벌받지 않기 위해 무기를 들고 저항했던 은조부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 은자다카를 내버려 둔 것이 훗날 엄청난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은자다카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했던 상황 속에서 MIT를 졸업할 정도로 뛰어난 인재였으나 자신의 부모가 살해당하고 버려진 뒤 와칸다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돌아와 왕위를 차지하고 엄청난 내전을 치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시빌워에서 소코비아 협정이 체결됨과 동시에 어벤져스 멤버들 역시 내전을 겪고 팀이 분열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인피니티 워에서 허무하게 패배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트차카 자신은 와칸다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으나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같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벤져스의 핵심 인물이자 수많은 빌런들을 탄생시킨 토니 스타크입니다. 선역을 맡은 히어로 중 가장 많은 빌런을 탄생시킨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히어로들이 실업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빌런을 만든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베디아가 테러리스트에게 무기를 판 덕분에 막시모프 남매의 부모가 사망하게 될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정도로 회사 경영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치타오리 원장을 관리하고 있던 벌처의 일자리를 빼앗고 쿠엔틴 백을 해고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여파는 고스란히 스파이더맨에게 돌아갔으나 어벤져스가 맡기에는 작은 사건이라며 협조를 거부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언맨으로 커밍아웃하면서 이반 반코의 심기를 건드리는가 하면 약속을 거절했던 킬리언이 훗날 익스트리미스가 되어 돌아오는 등 그가 얻은 수많은 부와 명예, 인기에 비례할 정도로 수많은 안티와 빌런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중 울트론은 소코비아 협정과 시빌워, 인피니티 워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재앙을 낳게 되었습니다. 토니의 설정상 대기업 CEO다 보니 킬리언이나 오베디아, 벌처와 미스테리오처럼 사업적으로 엮이게 될 인물들이 많았으며 히어로로 데뷔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다 보니 위플래시 같은 적들이 등장하는 등 다른 인물들에 비해 활동 범위가 넓은 것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팔자로 인해 스스로가 힘든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닐까요? 토니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해당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워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했던 네뷸라입니다.
타노스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네뷸라와 가모라가 소울스톤의 위치를 파악했다는 정보를 알고 나서부터인데요. 가오갤 2편 엔딩에서 타노스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서지만 않았어도 납치될 일은 없었으며 타노스 역시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벤져스 멤버들이 건틀렛을 벗기는데 열을 올리는 가운데 가모라가 죽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스타로드가 이를 그르치게 만든 주범이었으며 엔드게임에서 역시 과거의 네뷸라와 네트워크 공유가 일어나면서 타노스 부대가 현재 시간대로 넘어오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인피니티 사가 전체를 통틀어 분량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씬마다 역대급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엔드게임에서 타노스가 넘어온 사건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었으며 스트레인지가 본 한 가지 미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페이즈 1까지는 명백히 빌런으로 활약했으며 이후 선역과 악역을 오가면서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켰던 로키입니다. 자신이 서리거인 종족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 본격적으로 흑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딘에게 패드립을 날리면서 화병으로 쓰러지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9개 왕국을 통치하는 절대 강자이지만 화병에는 장사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비롯해 평생을 열등감에 시달려온 로키는 오딘이 쓰러진 사이 라우페이를 죽이고 요툰의 힘을 파괴해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토르에 의해 저지당한 뒤 결국 타노스와 손을 잡게 되면서 오딘에게 완전히 버림받게 됩니다. 이러한 로키의 만행은 다크월드에서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스가르드를 침략한 다크 엘프들에게 왕궁의 비밀 통로를 알려준 것 때문에 프리가가 사망하게 되었으며 토르가 다크 엘프들을 처리하는 사이 오딘을 지구로 유배시켜 그의 죽음을 더욱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로키의 만행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는데요. 토르가 다크 엘프들을 처리하고 오딘이 지구로 유배된 사이 니다 벨리리의 방어 체계가 무너지게 되었으며 타노스의 침략을 받아 건틀렛이 탄생되는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오딘이 사라짐으로써 부활하게 된 헬라 역시 아스가르드를 파괴시키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9개의 행성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으며 헬라의 부활을 막을 수 있었지만 오딘을 유배시킴으로 인해 지난 MCU 역사상 통틀어 가장 큰 시련이 닥치게 된 것이죠. 오딘의 죽음을 앞당김으로써 헬라가 봉인에서 풀려나고 아스가르드가 파괴되었는데요. 괜히 테서렉트까지 챙겨오는 바람에 아스가르드 백성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말할 것 없이 MCU 세계의 모든 만악의 근원 오딘입니다. 영화에 등장한 시점이 평화주의를 선언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마냥 선역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헬라와 함께 모든 행성을 피로 물들일 정도로 전성기 시절에는 타노스 못지않은 학살을 저지른 인물이었습니다. 오딘의 첫 번째 과오라면 바로 노르웨이의 테서렉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피니티 스톤의 존재와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방치한 덕분에 하이드라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으며 훗날 로키에 의해 뉴욕 사태를 일으키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테서렉트 뿐만 아니라 에테르 역시 방어 체계가 부실한 콜렉터에게 맡김으로써 결국 타노스에게 스톤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타임스톤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에이션트 원과 스트레인지와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자식 교육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아스가르드의 부유함과 오딘의 정복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헬라를 유배시켰으며 이러한 사실을 죽기 전까지 철저히 비밀로 했기 때문에 토르와 로키는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아스가르드를 파괴시켜야 할 정도로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행성이 파괴되어 힘을 잃은 토르는 테서렉트까지 허무하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헬라뿐만 아니라 요툰네임과의 평화 조약을 위해 로키를 입양한 사실까지 숨겼으며 뒤늦게 자신의 정체를 깨달은 로키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린 나머지 타노스와 손을 잡고 뉴욕을 침공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로키 역시 수많은 과오를 저지른 인물이지만 결국 오딘의 잘못된 교육 방침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최고의 아이템이라 불리는 인피니티 스톤을 매우 허술하게 보관했으며 자식 교육에 실패한 나머지 결국 아스가르드는 패망하고 타노스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게 되었으며 그 모든 뒤처리를 토르가 떠안게 되는 등 MCU 세계의 모든 만악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MCU 세계의 만악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도 흥분을 참지 못하고 민폐를 저지른 스타로드와 빌런 제조기 토니 스타크를 낳은 하워드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엄청난 영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더 재미있어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마블 영화에서 또 어떤 만악의 근원이 탄생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